네, 안녕하세요. 임소민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수시 원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꿀팁을 대량 방출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시 납치 가능성은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접은 어떤 변수인지, 마지막으로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원서를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까지 꿀팁을 대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시 원서 작성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현역 때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거 반드시 내가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예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내신은 괜찮아요. 내신은 1.00인데 모의고사 항상 올 3이 나온다. 그런데 대체로 의예과들은 뭐 수능 3 합4 이 정도의 최저를 적용하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최저가 없는 의예과 위주로 원서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학교들 예시를 마구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예시로 제시한 학교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기준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과 국제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은 상당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뭐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시 납치 가능성이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특정한 학교 이름을 언급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봤던 학생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삼수를 했는데 내신도 전교 1등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수능이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능으로 연세대 의대를 갈 성적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부산대 의대가 면접이 없어 가지고 납치가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하고 되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좀 아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근데 내신은 모의고사에 비해서 낮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수시를 납치 가능성 고려해서 상향 지원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정도라면 내가 만약에 납치돼도 '이건 납치가 아니라 날 데려가 줘서 고맙다.' 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위주로 상향 지원하는 걸 제가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학생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 위주로 원서를 조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를 반드시 가고 싶은 친구고 모의고사도 그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때 그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이랑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으니까 수능 성적 받아보고 같이 점했을 때 '내가 성적이 너무 잘 나왔다.' 그럼 면접 안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 정말 그 전형 일정을 잘 고려해 가지고 수시 납치 가능성도 진단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정말 중요한 변수입니다. 면접에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는 학생이라면 면접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제가 줄 바꿈을 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융합형 인재 전형 면접을 실시하는데 탐구형 인재 전형의 면접을 미실시합니다. 물론 탐구형이 조금 더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저히 면접을 못 보겠어.' 이런 친구들이라면 사실 융합형은 지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와 종합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사실 100% 합격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친구 무조건 될 거야.'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원서를 조합할 때는 특히나 일반고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은 한두 개 정도 꼭 넣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대학교인데요. 경북대학교 입시 전형 그리고 입학 전형 결과 토대로 간단하게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부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부산에서 소개를 받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기 대구 지역에서 소개받는 친구들은 반드시 여기 경북대, 부산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꼭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우리가 경쟁률을 볼 때 항상 그 최저학력 기준 반영 전의 경쟁률이 진학사, 뭐 UA 어플라이 이런 데 표시가 됩니다. 여기 제가 학교 그냥 아무 학과나 하나만 볼게요. 경북대 교육학과 인기 굉장히 많죠. 여기 사전에 최저학력 기준을 따지기 전에 경쟁률이 27.9대 1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여기 못 쓰겠다.' 근데 정작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끼리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18대 1까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195명 중에서 이제 126명 맞췄으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실질 경쟁률 위주로 원서 조합을 굉장히 영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 진짜 좋아하는 게 실질 경쟁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은 학과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다 하나만 볼게요. 보면은 여기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 이전의 경쟁률 4.5대 1입니다.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친구들 볼까요? 1.7대 1이네요. 그러면 이런 과들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보통 대체로 빵꾸가 나요. 제가 말하는 빵꾸라는 게 내신 성적이 진짜 '얘가 어떻게 경북대를 가? 얘가 어떻게 부산대를 가?' 이런 친구들이 붙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입학 때 학생부 등급을 보면 3.8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아니 선생님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과들도 3.79 막 그리고 여기 교육학과 그렇게 경쟁이 높은데 여기는 3.01 이면은 그렇게 이게 학생부 등급에 편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생기부에 얼마나 예쁘게 내용을 많이 적어 놨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기준인데 아무래도 그 3.01의 교육학과 학생들 평균에는 특목고 아이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생기부 되게 충족을 열심히 했을 거고 18대 1이라면 이 학생들 중에서 생기부를 정말 예쁘게 써 놓은 학생들이 많겠죠. 최저 기준 통과했어도 또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육과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1.7대 1이니까 아무래도 126명 중에 생기부 판가름하는 거나 20명 중에 12명 뽑을 때 생기부 판가름하는 게 확실히 어느 쪽이 널널한지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쟁률까지 완벽하게 고려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 카드를 선정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제가 고려대학교 결과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이 최저가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전형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1 차에서도 약 5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뭐 다른 학교들 2배수, 3배수 뽑을 때 학업우 수형은 뭐 쪼끔 다르긴 해요. 학과나 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비교적 배수를 아주 많이 뽑아요.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1 차를 그렇게 많이 뽑는 이유는 최저 못 맞추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얘가 일반고였어요. 물론 좀 좋은 학군이 일반고이긴 한데 일반고 내신 3 점대 후반 학생입니다. 근데 고려대 특정 학과에 1 차가 됐어요. 이 친구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긴 했지만 진짜 "너가 어떻게 고대를 써?" 하는 내신이잖아요. 일반고 3 점대. 다시 말씀드리자 아주 좋은 학군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1 차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자, 우리 고려대학교 같은 데 원서 쓰는 학생들은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쓰고 싶어요. 인기 엄청 많은 학과죠. 특히나 외고, 국제고 친구들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아 나는 정치외교학과 지원 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보게 되면 추가 합격이 22 명까지 돌아요. 모집 인원이 17 명인데
추가가 22명 늘었다는 거는 최소한 내가 1 차를 합격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바퀴 이상 도니까 1차 합격하고 난 뒤에는 합격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특히나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추가 합격자 수를 좀 보셔야 돼요. 자, 경제학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29명 뽑아요. 처음에 경쟁률 15.59 대 1 이었죠. 추가 합격 33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차 합격했으면 내가 취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 볼까요? 경영대. 84명 뽑는데 2022학년도에 100명이 추합이 들어왔어요. 그니까 최소한 내가 1차 합격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3대 1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좀 높은 학교를 쓰는 학생들은 최저가 높은 전형 위주로 지원을 하고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원서를 쓰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추합이 0 명인 과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러면 굉장히 좀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많아요. 이 학과들이 왜 다 추합이 0 명이냐 이러면 이 친구들은 고려대가 1 순위였을 수 있어요. 혹은 진짜 고려대 같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한데 아주 간혹 특정한 학과가 빵꾸 났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최저 합격자 수가 만약에 5 배수를 뽑는다면 최저 합격 자체가 5 배수 이내인 거예요, 1 차에서. 그래 가지고 실제 경쟁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낮아지는 되게 독특한 경우가 발생하는 케이스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높은 학교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단순하게 내신 등급만 볼 게 아니라 이 추가 합격자 비율도 좀 고려를 해서 원서를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한테 원서 좀 영리하게 쓰라고 말하게 되는 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특정한 학과를 막 언급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 전형별로 고교 유형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잘 검색해 보면 구글링 해 보면 전형별 고교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일반고 학생인지 아니면 특목고 학생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기서 재밌는 거 몇 개 볼게요. 학교 추천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일반고 학생들이 95.7% 지원하죠. 이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으로 어쨌든 줄을 좀 세우는 전형인데 여기 자사고 외고 아이들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원자 비율, 총합격 비율 거의 다 일반고네요. 자, 그다음 학업 우수형 볼까요? 70% 일반고가 지원합니다. 자사고도 좀 지원 많이 하긴 해요. 외국 국제고도 하긴 하는데 학업 우수형은 최저가 있고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도 좀 뽑겠다는 전형이죠. 근데 우리 계열적 합형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옛날에 정말 라떼는인데 그땐 특기자 전형이 있었어요, 수시에서. 그래서 정말 아주 스펙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을 뽑는 전형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고려대 계열적 합형이 거의 특기자 전형 역할을 합니다. 잘 보게 되면 총 합격자 한번 볼게요. 자연계열 영재고 학생들, 과고 학생들 거의 다 먹습니다. 그죠? 자, 일반고 7% 이런 거 우리는 지원하면 안 되겠죠, 일반고 학생들은. 그다음에 보면은 외고, 국제고 합격자 74% 입니다. 일반고 13.7% 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계열적 합형은 특목고 친구들을 위해서 열어 놓은 전형이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학교별로 전형별 고교 유형 비율을 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그리고 특목고 중에서도 자사고인지 외고 국제고인지 과고 영재고인지에 따라서 지원 전형이 다 달라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시 납치 가능성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키워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모의고사가 맨날 1 등급이 나요. 올 1 등급이 나오고 '나는 서울대 아니면은 못 가겠어.' 진짜 이런 아이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면접이 없는 학교를 써요.
내신이 1.00인데 나는 모의고사도 항상 99% 백분위로 올 1이다. 이런 친구들 만약에 내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쓰겠다 하면 저는 "너 서울대 아니면 안 갈 거야?" 한번 물어보고 학교 추천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심지어 내신도 좋고 생기부도 좋으면 거의 고려대가 붙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시에서 서울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수능이 너무 잘 봤는데도 고려대에 가야 되고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요거 인터넷에 수능 만점자 진학 현황 같은 거 쳐 보시면 나오는데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이 간혹 서울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에서 납치돼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 6개 학교로 가져왔는데 다른 학교들 지원하는 학생들도 이거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편의상 요렇게 다시 정리를 해 봤어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종류들은 이런 전형들은 다 수시 납치가 가능한 전형이겠죠. 예를 들어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어요. 그럼 면접 당연 보러 갔다 오잖아요. 내가 면접도 잘 봤어. 근데 수능 아무리 점수 잘 받아봤자 그러면 합격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면접이 없어. 그러면 수시 합격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너무 성적이 뛰어나, 나는 그리고 진짜 수능에 너무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은 이런 전형으로 지원하라고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거. 뭐 서울대야 당연히 수능 이후에 있고요. 연세대 국제형 활동우 수영 수능 직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고려대 학업우 수영도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서울대에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은 '수시를 버리긴 아깝다.' 이러면 연세대 고려대에 수능 이후에 면접 있는 전형만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거의 모든 전형이 면접이 없어요. 학과 모집이라고 돼 있는 4번 계열 일부 학과 그리고 의예과 이런 데들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들은 제가 쓰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면접이라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만 쓰라고 권유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재수 때 사실 연세대를 특기자 전형으로 붙어 버렸는데 붙어줘서 고마운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재수를 하면서 10월 달, 11월 달에 걸쳐서 면접이 2개가 있었습니다. 수능 이전에 연세대학교, 유니스트 이렇게 2개 면접을 봤어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지금 원서를 쓸 때는 내가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도 수능 공부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수능 전에 면접 보게 되면 수능 공부에 지장 아주 많습니다. 보통 면접 일주일 전에 면접 특강 들어가고요. 저는 혼자 준비하긴 했어요. 그리고 막 수능 이전에 면접 갔다 오잖아요. 저는 심지어 부산이니까 연세대까지 이제 서울로 가서 하루 자고 면접 보고 오는데 와 그때 막 학교 캠퍼스 보고 이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재수였으니까. 수능 공부가 진짜 손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능 전까지 약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면접에서 내가 했던 답변이 얼마나 좋았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멘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수능 전에 면접 있는 전형 쓰는 친구들은 내가 수능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이거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 고려대 계열적 합평 진짜 면접 일정이 사악해요. 수능 직전 주말 면접입니다. 사실상 "너희 그냥 우리 학교 무조건 와." 이런 전형이죠. 그래서 요런 계열적 합평 쓰는 친구들은 수능 직전 주말이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수능에 아무래도 지장이 좀 많이 간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전에 면접 있는 학교를 쓴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면접 대비가 시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균관대 일부 전형 10 월에 면접합니다. 그리고 연세대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어떤 전형들은 10 월에 면접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학교의 이름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10 월에 그리고 11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들 많으니까 지금 대비해도 사실 한두 달도 대비 못하고 가기 때문에 면접 대비 미리미리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 있는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을 수능 이후에 대비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은 면접 일정 확인해야 되는 게 대학별로 일정 겹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난 주말부터 면접 일정이 있는 학교들은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수능 전에 미리 대비해야 되는 의미입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 수영 수능이 우리 11월 16일이에요. 2024학년도 대수능 11월 16일인데
아 사악하죠. 그 주말에 목요일에 수능 보고 토요일에 면접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그러면 사실상 준비할 시간 목요일 수능 보고 나서 준비하고 금요일 준비하고 토요일에 면접입니다. 이후에 준비하면 사실 좀 힘들겠죠? 그래서 수능 이후 면접 있는 학교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간혹 수능 이후에 면접 집중 대비 가능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 예를 들어 11월 20 며칠 이후에 25일, 26일 이때 면접 실시하는 학교는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일 주일 면접만 하면 돼요. 그래서 11월 그거 수능 일 주일 이후에 시작하는 학교라면 면접을 이런 학교들은 그 수능 이후에 면접 대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면접 보는 학교들 후순위로 대비하면 됩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12월에 면접하고요. 그리고 동국대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긴 하지만 주로 12월에 면접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 학교들 지원한다면 그래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뒤에 면접 대비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변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한다면 반드시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위한 파트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선 100% 합격이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와 선생님 우리 학교 선배 전교 1 등했는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종합 전형은 그 해 나와 경쟁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스펙을 잘 쌓았냐, 생기부가 얼마나 충실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육학과를 지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서울대 교육학과를 지원을 했다고 쳐 보겠습니다. 난 일반고죠.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막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막 책도 내고 이런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럼 난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종합 전형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니까 "선생님 이 학교 제가 합격 무조건 해요?" 아니 "안정 원서가 있어요."라고 한다면 저는 종합에서 안정 원서는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꼭 고려하시고요. 근데 교과 전형은 안정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전년도 결과 한 3 개년까지 모아 보면 합격 가능성이 예측이 매우 쉬워요. 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대체로 그 과의 입결이 한 내신 2 등급대에서 형성됐다 이러면 갑자기 그 과가 1.00이 되거나 이런 케이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최저 충족 가능성 확인하시고 일반고 학생들은 이거 반드시 최소한 그 1 개에서 2 개는 잡고 가라고 제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납치가 되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학교들 위주로 원서를 지원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은 우리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 뭐 영재고, 영재학교 그리고 과고 다 포함이에요. 이런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종합전형은 변수 많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등급보다 커트라인이 높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커트라인이 막 3 점대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고 3 점대가 지원하면 합격하냐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려대학교 발표에서 나와 있는 그 내신 평균이 3 점대더라 하는 거는 특목고 학생들 같이 그냥 평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얼마나 잘 갔는지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가 주로 권장하는 건 보통 대학에서 제시하는 그 평균 내신 컷보다 마이너스 등급을 1 정도로 올려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특정학과에 학생부 종합전형 컷 그 내신 70% 컷이 약 2.5 라고 쳐요. 그럼 저 일반고 아이들이 1.5 까지가 그래도 지원 가능하고 좀 가능성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 변수를 많이 고려해야 돼서 굉장히 좀 판단이 어려워요. 그리고 특목고. 이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특목고라고 다 같은 특목고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전국 단위 엄청 수준 높은 자사고라면은 내신이 더 낮아도 합격하는 케이스 되게 많고요. 근데 가끔 그 자사고인데 우리 학교는 자사고라기엔 좀 애매하다 하는 학교들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라면 사실 일반고에 준한다고 가정하고 원서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할 때는 꼭
어디서 뭐 컨설팅을 받든 아니면 내가 판단을 하든 최근 3 년간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 대학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원서 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 수시 원서를 고려하실 때는 이게 '재수를 안 한다.' 혹은 '최대한 피한다.'라는 가정하에 합격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고려할 걸 4 가지 기준 제시해 드렸는데 이거 모두 고려하셔 가지고 좀 한 번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지금 제가 학원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으로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출강 나가는 학원들에 등록돼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원에서 안내 자료가 나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컨설팅 신청을 해 주시고요. 요 개인적인 문의는 답변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가능한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